저희 댓글에서 두 분을 함께 모셔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최고민 승리로 오늘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네. 저 혹시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마지막까지 달랐습니다. 장르가 뭐니에 아 뜨거 가장 핫한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있었죠. 요즘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로 활약 중인 오동석 팀장님, 침착맨 채널의 주식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신 개인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투자 부분에서 최고여서 이 이름이 붙었는 줄 알았는데 말이 최고로 많아서 최고민수 박민수 주식 전문가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댓글에서 두 분을 함께 모셔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알상무랑 최고민수 선생님이랑 골방에 가둬두자. 알상무 최고민수 24시간 감금방송 가능할 듯. 최고민수와 알즈카반의 죄수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끝나면 권역수 10kg 정도 빠질 듯. 그럴 수 있습니다. 이라고. 네. 자, 10kg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경제 전체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입에서 망했어 라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금융위기. 알상무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선택해 주셨고요. 최고민수님은 대공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알상무님,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왜 최악의 사건으로 꼽아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 사회거든요. 신용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예요. 그 모든 게 다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신용이 뿌리부터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공포에 휩싸인 때였어요. 그랬군요. 리먼이라는 큰 미국의 증권 회사가 망하면서 네. 그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007년부터 주요한 펀드들이 망하기 시작. 조짐이 있었군요. 네, 네. 충분히 있었고 서브프라임에 대한 어떤 워닝, 경고도 2008년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대출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서브프라임은 그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주택을 살 때 대출을 해주게 돼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용이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그때 2008년 되면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체가 다 순식간에 폭삭 무너졌고.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달 만에 S&P 500 기준으로는 거의 40%, 우리나라 코스피도 거의 39%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어떤 시기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빨리 자산 시장이 붕괴된 거는 2008년이 처음이에요. 그때는 채권도 무너졌고 금도 무너졌고 네. 모든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쌓아오는 인류가 쌓아온 부의 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부상에서. 그 정도로 알아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고민수님. 네. 1929년 대공황이 설마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이었던 겁니까? 네, 더 최악이죠. 이거는 뭐 비교 상대가 안 된다. 대공황이 손톱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는 손톱에 있는 작은 점? 뭐 이거는 나의 승리다.
대공황의 승리다.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민 승리로 오늘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팩트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이제 알아봐야지, 이제 알아봐야죠. 자, 대공황은 왜 발생된 거죠? The Great The Great Depression. Depression. 아까 Financial Crisis잖아요. 네네네. 얘는 The Great입니다. Great. 얼마나 심하면 The Great입니다. 어느 정도 최악이었습니까? 1929년 10월 24일 우리가 생각하기도 두려운 블랙 Thursday죠. 뉴욕 증시 검은 목요일 대폭락이 오는데요. 네. 여러 요인들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1900년에 금본위제를 도입을 합니다. 원래 미국은 금, 은 본위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한 금과 은 한도 내에서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은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만 쓸 거야. 이러니까 화폐 발행량이 반절로 줄잖아요. 네. 당연히 경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럽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게 뭐냐?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헤쳐나갑니다. 유럽 전쟁에서 쓸 군수물자 먹을 거 어디서 가져옵니까? 미국이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기회를 삼았군요. 미국이 1차 전쟁의 최대 수의 불황을, 공황을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없어졌습니다. 손님이 끊겼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죠. 영원한 게 절대 없어졌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과잉, 초과 공급, 초과 생산을 이걸 소비를 못하니 그렇죠. 결국 대공황이 온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스무트 홀리 관세법. 네, 스무트 홀리 관세법. 홀리 네, 관세법.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뭡니까? 스무스와 홀리 두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인데요. 어떤 법입니까? 관세법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유럽산 제품에 엄청난 세금을 때립니다. 물건이 못 들어오게 했군요. 무려 최대 400%까지 세금을 와장창창창 때립니다. 트럼프가 시초가 아니었군요. 그러면 유럽 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보복 관세를 때립니다. 네. 너네 미국 거 오지 마. 안 그래도 물건이 넘쳐나는데 서로 관세 전쟁을 해서 오지 말랍니다. 물건이. 네. 물건이 안 팔리니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망합니다. 기업이 망하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없어지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망합니다. 저는 네. 생각이 혹시 다릅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은행이 망하는 건 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은행은 원래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만 안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망한 은행, 좋은 은행 없어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팔렸죠, 다른 데. 네. 원래 미국 금융기관은 망하고 합병하고 망하고 합병하고 미국 금융기관의 역사는 다 합병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물론 대공황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위기였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저 높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질 뻔한 게 2008년이고 그 대공황은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살짝 꺾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물결의 크기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혁수님께서 20대 때는 네. 주식 투자 해봐야 뭐 많이 하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1,000만 원 반토막 나면 500만 원 잃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하시면 한 10억대 하시는 거잖아요. 10억대 반토막 나면 5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2008년은 그 10억대였던 거고 1929년 대공황은 그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도 아니 200만 원대였던 거죠.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I don't agree. 우리 유명한 경제학자 있습니다. 케인스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1929년. 네. 정부여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빨리 주사나 줘라.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없다. 2008년에 죽고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케인스 엄청난 경제학자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효 수요를 진작해야 되고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쏟아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야 된다.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가 대공황 시기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 원래 이분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감옥에 있는데 대공황 뭐 이런 이슈들이 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실업과 인플레 속에 사는데 독일인들이요 뭐 하느냐 이러면서 대공황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약소한 그 일개 조그마한 중소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그 근본이 바로 이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에서 그렇습니다. 악마가 태어났군요. 그렇죠. 아, 근데 대공황은 경제 쪽에 있었던 당시 2차 대전이라는 극한 물리적 전쟁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경제적 이벤트일 뿐이지 네. 대공황만 일어나서 그렇게 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흐름이 독일이 1차 대전에 지면서 전쟁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력으로 갔던 거지 대공황만 일어나서 그렇게 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생각이 달라에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악의 사건은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공황 같은 핵폭탄급 경제 위기가 터지면 주식, 부동산, 뭐 죄다 폭락하고 뭐 피해보는 것은 서민과 개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로부터 내 투자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알상무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면 네.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당연하죠. 어떤 솔루션. 겁니까? 당연히도 해주세요.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예. 방법. 예전에는 네. 어떤 투자라는 게 주로 내가 돈을 내고 뭔가를 자산을 사는 게 투자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투자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요. 트럼프가 돼서 예측이 불가능해져. 경기도 좀 꺾이는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인버스를 사면 되죠. 떨어지는데 베팅하면 됩니다. 아,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항상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죠?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서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다시 반등할 때 사자. 이게 제가 요즘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아, 그렇군요. 역시 쇼돌이. 최고 쇼돌이라고 또 네. 별칭을 한번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민수님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장 큰 솔루션은 네. 장르가 뭐니를 봐야 된다. 이럴 때 다른 거 볼 필요 있냐? 혹시 최고민수님. 장르가 뭐니 해서 모든 걸 다 다뤄주는데 여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까? 아쉬움이라.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하듯이 246전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사육점. 네. 20%, 40%, 60% 빠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좋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니까. 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실제로 금융위기를 가장 잘 버티는 법은 제가 아까 막 숏 이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자기 본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그레이트 혁수. 네, 더 그레이트 혁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조언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았다, 100달러.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는데 1달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달라. 1달러. 오. 최고민수님은 너무 달라서 네. 100달러를 네, 저는 이제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2008년은. 그러나 알성무님께서는 왜 1달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아까 보니까 100달러를 집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르게 하려고 1달러를 집은 겁니다.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이 달라도 너무 달라. 마지막까지 달랐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노래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노래 하고 잘 싶으세요?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